이제 그림 보면, 자, 이제 그려봐야 되나? 경사면에 접하게 한번 그려봐. 이만한 공을 떨어뜨렸는데 바닥에 닿았어, 경사면에 닿았어? 경사면에 닿지. 닿았잖아. 닿는다라는 거는 한 점에서 맞는다. 그 상황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점에 닿아야지. 이렇게 그려주시오. 그 중심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거기서 이렇게 접선에 반지름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하시면 이 길이가 얼마인지. 이 길이가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이 문제는 풀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어? 0.5. 그런데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몇 도야? 30도. 그럼 여기가 몇 도야? 어디요? 여기가 몇 도야? 아, 60. 60도. 그러면 30도, 60도, 90도. 몇 대 몇 대면? 1대 루트 3대 2. 그럼 여기가 0.5면 여기는 0.5 루트 3. 여기는 얼마야? 1이겠네. 그래서 높이는 1로 놓으시면 돼요. 따라서 HT가 1이 되는 T 값을 먼저 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식에다가 식에다가 그럼 T가 몇 초일 때야? 몇 초일 때야? 2초. 또는 마이너스 2초인데 마이너스 2초는 과거지. 그러니까 시간은 무조건 양수니까 T가 2초라는 거죠. 그럼 T는 일단 2. 이제 뭘 구하라고 돼 있어? 시간을 구하라고 그랬어? 공의 속도 물어봤지. 그럼 공의 속도는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 위치식이 높이식이 이 위치식이라고 생각해도 돼. 높이도 어차피 길이고 거리니까 위치니까 지금은 위치식이 높이식인 거야. 왜? 얘는 이제 수직선 운동이 아니라 연직 운동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위치가 변화가 되는 거고 수직선 운동은 좌우가 이렇게 앞뒤가 길이가 바뀌는 거죠. 결국 그냥 H'T를 구하라는 거야. 정확하게 H'E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미분을 하면 얼마나? 상수는 날라가 버리잖아. 21은 0 됐고 마이너스 5t 제곱은 마이너스 10t가 되겠네. 따라서 답은 얼마나? 여기다 2를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0. 속도가 마이너스 2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랑 반대되는 개념이고 수직선 운동에서 플러스 운동을 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운동을 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연직 운동이니까 플러스 운동이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마이너스 운동이다 그러면 내려오고 있다. 처박히고 있다는 얘기. 얼마의 빠르기로? 20의 빠르기로 처박히고 있다는 얘기지. 아, 그러면 어떤 물체가 땅에 딱 떨어졌을 때 속도는 0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위치는 0이 됐지만 속도는 확 빠르게 처박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 속도가 물리에서는 충격량으로 바뀌지. 그래서 그게 그 충격량이랑 위치 에너지가 같다. 물리 시간에 배웠죠. 역학 시간에 2분의 1 mv제곱. 거기까지. 물리 시간 아니니까 수학 시간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169번 도전해 볼게요. 169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운동, 수직선의 밑줄. 아, 얘는 좌우로만 움직이는구나. 운동의 방향은 쌤이 평면 운동처럼 막 여기저기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향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자, 그때 시각 t 0초에서 8초라고 합시다. 위치 x가 4차 함수 ft로 주어지고 그림에 있네요. 자, 그 위치 함수입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야, 그리고 단조건에 와 엄청 중요한 말이었어. A와 E에서 극대. 어떻게 중요한 동그라미 쳐놔야지. 와, A가 꼭대기인데 극대네. 딱 봐도 극대네. C에서 극소, E에서 극대. 오케이. 다 이해됐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얘들아, 그래프의 왼쪽이 그려져 있니 안 그려져 있니? 그래프의 왼쪽이 보통 안 그려져 있거든? 왜 그럴까? T가 걔네들은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지금 가로축은 x가 아니라 t로 적혀져 있거든. 그 음수라는 얘기는 과거라는 얘기야.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지. 지금부터 t 이렇게 미래를 보면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왼쪽의 그래프는 없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작.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꾸는지 확인해 보시고 출발 원점이고 그만. 풀었어? 오, 승민이 답 좀 풀어. 아, 맞았어? 오. 이제 그 다음 이제 변화를 들어갈 거야, 승민아. 놀고 있어. 틀렸다 이제. 자, 같이 풀어볼까요?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자, 운동 방향은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로 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도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도함수의 부호는 양수라는 거죠. 기울기는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기울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다시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꾸느냐 여기서 여기 한 번 바뀌고 여기서 여기 또 한 번 바뀌고 여기서 여기 또 한 번 바뀌기 때문에 세 번 바뀌는 거예요. 세 번. 원점을 두 번째로 지날 때의 속도는 양수냐? 원점이면 뭐가 0이야? 원점이면 위치가 0인 거야. 위치가 0. 그럼 지금 위치 함수의 그래프니까 절편이 되겠지. 절편. 그죠? 그러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네 번이나 있는데 출발 후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이건 출발할 때 얘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 번 있는 겁니다. 근데 몇 번째로 해요? 두 번째니까 요점이 되겠죠. D입니다. D. 지금 시간 T는 D예요. 그때도 속도를 물어봤네. 속도는 도함수죠.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증가하고 있잖아, 그지? 기울기가 플러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운동 방향을 처음 바꾼다. 운동 방향을 처음 바꾸는 거는 B예요? 아니야, 이거는 위치가 0인 거야, 이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요 지점이 운동 방향이 처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A일 때요, A일 때. 그때 가속도가 음수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속도는 미분을 몇 번 해야 돼? 두 번 해야 되죠. 이게 제일 어렵네요. 가속도가 음수인 걸 찾으려면 미분을 두 번 해야 돼. 한 번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접선의 기울기 알아봤자 0입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속도는 잠시 0이란 말이야.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0이야? 속도가 0일 때 가속도는 0이야?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거 모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지금 가속도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거를 가지고 알 수는 없나요?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네,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네, 그려보세요. 시작. 함수를 갖고 도함수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 도함수를 갖고 함수를 그리는 게 어려웠지. 승민이 어떻게 맞췄지? 너 도함수 그래프 그렸어? 어떻게 알았지?
저 대충 찍어서 맞췄네. 자, 이거를 조금 옮겨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쌤이 확대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이 그림을 보고 쌤이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미분해볼게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기울기가 0인 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A일 때 기울기가 0이고 C일 때 기울기가 0이고 E일 때 기울기가 0이에요. 그럼 이때 해서 여기가 0입니다. 0. 도함수는 여기가 0일 거야. 그리고 얘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도함수는 플러스일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일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 증가, 마이너스.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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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 이해하시죠? 그 그래프 잘 모르겠어.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당히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다시 한번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0대는 포인트를 잡고 쭉 점선으로 내린 다음에 증가 감소의 부호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예요. 됐니? 이게 도함수. 그럼 A라는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E였잖아. 그럼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야. 그러면 위치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를 나타냈었잖아. 그러면 속도 함수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나타낸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리는 가속도를 찾기 위해서 A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본다 이런 얘기. 그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보니 기울기가 양수니 음수니? 음수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이니까 바로 가속도가 음수다라는 거죠.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가속도니까 속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야. 속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에 부호만 짜줘주면 디귿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음수. 디귿이 맞아요. 디귿을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아, 승민이가 이제 니은을 동그라미 딱 치고 보기를 봤더니 니은만 없어. 그래서 4번을 찍어서 맞췄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래 변명해 보세요.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음수가 돼서 아, 플러스에서 증가하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니까 저기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가속도까지 가려면 이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좀 따져줘야 돼요. 지금 다행히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네 말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아래로 볼록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네 말이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아니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나중에 또 따져야 돼요. 무조건 수에서. 근데 그 개념까지는 나중에 하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받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좋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유형 7번이네. 시각에 따른 변화율. 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유형. 다 배웠어요. 속도, 가속도도 우리는 배웠고, 시각에 따른 변화율. 여기까지 배우고, 미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교시에는 이제 적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에 따른 변화율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준량이 누구냐면 얘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뭔가 여기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물리량의 변화율. 물리량. 얘가 이제 비교값이 되는 거죠.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물리량들을 비교해 보겠다 해요.
자, 뭐 우리가 이제 아는 물리량 그러면 어떤 것들을 비교해 볼 거냐? 뭐 길이, 넓이, 부피, 뭐 이 정도입니다. 지금 미적분 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 정도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지수함수다, 로그함수다, 상수함수다 다 배워놓긴 했는데 걔네들을 우리가 미분하는 걸 아직 안 배웠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다 함수만 미분할 줄 안단 말이야. 그럼 다 함수 가지고 물리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길이, 그냥 x죠, x. 넓이, x 제곱이잖아. 부피, x 세제곱이니까. 다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 2에서는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들이 나옵니다. 이과 지망생들은 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요번 미적분 1에서는 요 세 개에 대한 물리량을 비교할 줄 알면 된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순간 변화의 일반입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순간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함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물리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계산해 보자 이런 뜻이고요. 뭐 이제 예제를 좀 들어줘야 되니까 뭐 쌤이 이제 그 첫날 이거 미분 처음 하는 날 뭐 피노키오의 코, 그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화했을 때 얘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탄에서 부산 갈 때 400km 걸린다. 뭐 거리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줬어. 그 다음에 이제 지현이가 눈물을 막 퐁퐁퐁퐁 쏟았을 때 그 눈물의 속도도 계산할 수 있다. 그건 부피죠. 눈물이라고 하는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부피, 길이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량의 변화율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이용해서 잘 접목시키기만 하면 되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길이가 변화한 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간의 변화량, 그 다음에 길이의 변화량 어떻게 표현할까? 시간의 변화? 그죠? dt죠? 시간의 변화. 길이의 변화, 길이를 보통 우리가 랭스라고 보통하죠.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죠?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는 순간 라이프니츠가 고안한 방식대로 미분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제 다르게 쓴다면 L 프라임 T라고 봐도 괜찮겠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L 프라임 T. 우리 이거 했었잖아. F 프라임 X가 뭐였어요? dy dx였잖아. 그래?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었어? 이제는 문자를 조금 구별하겠다는 얘기야. y를 x로 뭐 해라? 미분하여라 라는 뜻이야. 이 말. 근데 y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y잖아. y를 x로 미분해라. 그럼 얘를 미분하면 2잖아. 그럼 y를 x로 미분해라 이런 뜻이라고요. y를 미분해라. 근데 그때는 구별을 안 했어. y를 x로 미분하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음 함수를 미분하시오 했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도함수라고 불렀죠. 도함수. 근데 그걸 이렇게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런 얘기가 아니냐예요. y에 관한 식을 뭐로 미분해라? x로 미분해라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길이에 관련된 뭔가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에 관한 함수를 뭐로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시간으로 미분을 하라는 거죠.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하라는 얘기죠. 길이를 시간으로 미분하라는 얘기죠. 동탄에서 부산 갔어. 거리잖아. 걔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해버리면 뭐가 나와? 어떤 특정 시각에서의 속도가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순간 속도, 천안에서의 속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 되겠지. 됐니? 그러면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량은 어떻게 쓸까요?
그럼 넓이도 하나의 식이 필요하네. 그럼 넓이에 관련된 식을 보통 S라고 많이 줘요. S. 대문자 S면 돼요. 그리고 걔를 시간으로 나눠봐요. 이렇게. 그럼 걔는 뭐가 될까요? S 프라임 T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변화량, 이제 부피의 변화량. 부피는 이제 볼륨이라고 해가지고 dV 대문자입니다. dt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v 프라임 T. 쌤, 그럼 이 기호를 다 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야, 얘들아. 자, 뭉뚱그려 봐봐. 결국 우리는 뭐가 필요하지? 길이나 넓이나 부피에 관련된 t에 관한 함수가 필요한 거 하나야. 그 함수를 길이는 그냥 length, 뭐 넓이는 s, 뭐 부피는 볼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줬다 이런 얘기야 그냥. 그걸 막 이걸 막 그때 적재적소에 이거를 익혀야 되니 그런 거 아닙니다. 단순한 거야. 피노키오의 길이에 대한 식을 줬어 누가. 그때 이렇게 줬대 그냥. 그럼 너 이거 미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또 어떤 넓이가 이렇게 됐대. 어떤 원넓이였나 봐. 파이, t에 이런 식으로 넓이의 식이 주어져 있대. 그럼 너 이것만 미분할 줄 알면 된다 이거야. 넓이에 관한 함수를 찾고 길이에 대한 함수를 찾고 그 함수들을 뭐 하면 될 수 미분만 할 줄 알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개념이 그렇긴 합니다. 그 개념을 똑같이 접목시켜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부피가 하나씩 있겠지. 부피 뭐 3분의 뭐 1에 뭐 파이에 뭐 3t-2에 저거 세제곱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우리는 결국 이 우변이 중요한 거지 좌변의 이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변이 t에 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걔를 미분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 하나만 딱 이제 단문자 표시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매초, 뭐 매분, 뭐 이런 식의 용어가 있을 때 이것은 속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속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이가 1초에 30 늘어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죠. 1초에 30 늘어난다 라고 하면 길이는 3t라고 쓰지 않습니까? 1초에 30 늘어나면 3t라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3t는 길이의 식이고요. 4는 속도의 식이에요. t는 시간이고요. 근데 그걸 기억나지? 거속식 기억나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쟤네들은 속도에 대한 개념이고 그 속도에 대한 것을 수치화하시고 옆에다 꼭 뭘 붙여줘야 돼? t를 붙여줘야 길이나 거리나 뭐 넓이나 부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금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170번은 꽤 어려워요. 171번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좋은 안지연 학생이 문제를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과 같이 번지름의 길이가 시간승 반복 유형의 위에 수면의 높이가 몇초 이상치로 일정하게 높아지고 물을 채울 때 물을 넣기 시작한 지 20초가 되는 순간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은?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용어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찾는 건데요. 수면의 넓이의 변화를 적어주시고요. 우리는 이것을 넓이에 대한 함수를 찾고 그 다음 미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넓이에 관한 함수를 찾고 미분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럼 그 넓이에 대한 함수를 보통 ST라고 둔다 이 말이에요. ST. 그럼 그거를 미분을 하면 S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답에는요 T에 관한 식이 아니라 다 수치화되어 있는데 숫자인데요. 그러면 T를 내가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지. 숫자로. 그래서 그 숫자를 최종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시면 돼요. ST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1번만 딱 드려볼게요. ST를 니네가 구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얘를 구하는 게. 시작. 가진 방법을 다 써서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ST를 찾아야 됩니다. 쌤, 쟤는 9인데요. 어떡하죠? 9로 풀면 안 되지. 9를 자르면 항상 어떤 도형이 되지? 지금 하나? 구를 짜면요? 아니. 그 짧은 그 맞아. 단면이 뭐가 되지 항상? 원으로 푸는 거예요. 원으로 풀면 됩니다, 여러분들. 9를 칼로 잘라봐. 그러면 단면은 항상 원이잖아. 원을 이용해서 푼다. 근데 잘 읽어봐야 돼. 그냥 단순히 원의 넓이를 구하기 쉽게 반지름을 t에 관한 함수를 안 줬단 말이야. 니가 그걸 찾아야 된다고. 반지름을 t에 관한 함수로 찾아야 ST를 구할 수가 있다. 반지름 줬어요? 안 줬잖아. 높이를 줬잖아. 물이 차올라지는 높이를 줬잖아. 반지름을 줬어? 안 줬어? 안 줬다. 머리를 좀 쓰셔야지. 한번 해보시고 쌤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반지름 줬는데요. 아, 줬어? 50으로 줬는데요. 야, 근데 걔는 그냥 구의 반지름이잖아. 수면의 반지름이 아니잖아. 어허, 그렇구나. 그 수면의 반지름을 t로 넣어야 되나요? 그거를 니네가 잘 봐야 돼. 그냥 t가 아니야. 무조건 t가 아니야. 조건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지금 매초 2라고 줬잖아. 매초 2. 매초 2. 매초 2. 그 속도야, 거리야. 2는. 2는 속도야, 속도. 거기다 t를 곱해줘야 길이나 거리가 된다. 푸나? 볼까? 풀어봐. 아, 그럼 손도 못해. 손도 못해. 그냥 생각만 그냥 돌아다니는 거 생각만. 아유, 뭐. 아무도 못 푸네. 아이고. 아니, 표시도 안 돼 있어. 그럼 지연이는 표시를 했네, 그러니까. 어디를 구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아, 얘들아, 여기 구해야지, 여기. 여기 구해야지, 여기. 이렇게. 여기 반지 구해야지. 여기를 구해야 이 수면의 넓이를 파이 r 제곱으로 할 거 아니야. 여기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찾으면 돼, 니네가. 어떻게 해요? 9 문제를 니네가 안 풀어봤니? 9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니? 야, 9는 9의 중심에서 9의 표면에 있는 모든 점까지의 거리가 다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당연히 연결해야지, 이거를. 이걸 안 했어? 5야, 이게? 5 이거야? 생각을 안 하고 사는구나. 수학 시간에 수학 생각을 안 하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어차피 길이 넓이 높인데. 자, 그러면 여기는 50이 맞아요. 이 길이만 t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잘 읽어봐. 수면의 높이. 수면의 높이가 여기야, 거기야? 거기란 말이야, 여기. 여기가 몇 t야? 2t라고. 2t라고. 쌤, 왜요? 저거 이해됐어? 안 됐어? 아까. 저거 이해 못했으면 이것도 이해 안 돼. 똑같은 거야. 1초에 2씩 증가한다며. 그럼 1초에 2, 2초에 4, 3초에 6, t초에 2t만큼 길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2t라고. 그렇다면 여기는 몇 t야? 50 빼기 2t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이야. 9니까. 그럼 쌤, 여기는 얼마예요? 야, 어떻게 생겼니? 직각삼각형처럼 생겼어요. 근데요, 직각삼각형처럼 생겼으면 길이 뭐야? 뭘 써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돼, 쌤이? 이런 새끼 좀, 욕하면 안 되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여기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아유, 힘들다. 힘들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도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 50의 제곱은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고 마이너스 100t 2배 아니라 마이너스 200t 플러스 200t 그 다음에 플러스 4t 제곱 마이너스 4t 제곱의 루트가 얘가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넓이 ST는 파이 루트의 200t 빼기 4t 제곱의 제곱이죠. 다시 정리하면 파이에 루트가 사라지면서 200t 빼기 4t 제곱이 되니까 쌤 알 것 같아요. 2차 함수예요. 그래요. 그래. 그럼 얘를 미분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 프라임 t는 파이 200 마이너스 8t. 파이는 이제 상수니까 미분 다 하고 나중에 곱해도 돼요. 그럼 이제 t만 찾으면 돼요. 자, 이제 조건을 줬을 거야. 샬라 20초 줬잖아. 20초면 t가 얼마나 하는 거야? 20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얼마 넣으면 되는 거야? 20 넣으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20을 넣어주시면 돼요. 20. 그럼 파이 160이니까 48. 답에 있나요? 48? 네, 있네요. 답은 4번입니다. 네, 음미하십시오.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냠냠냠냠. 맛있게 먹어줘야 돼.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해서 미분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와, 맞네. 실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9 많이 나오잖아. 9. 와, 거기 물 채울 때. 와. 와. 이제 밥할 때 엄마 밥하고 있을 때도 막 물 채우잖아. 엄마한테. 엄마, 수면 높이의 시간당 변화를 알아? 딱 하서 물어봐. 그럼 어떻게 뭐 하는 건데? 미분을 위해서 구할 수 있어. 딱. 엄마한테 딱 가르쳐. 라면 물 끓이는데, 물이 이제 수돗물에서 탁 받아들일 때 엄마의 수돗물이 떨어지는 이 속도의 변화를 알아? 부피의 변화를 알아? 딱 이렇게. 엄마, 오, 공부 좀 했구나. 어디 한번 갔다 왔어. 임팩트 생각하고. 그래도 배워가지고 재밌습니다. 그죠? 물리랑 무조건 연관이 있습니다. 무조건은요. 근데 잘 기억해 놓으시고, 아, 이렇게도 속도를 구할 수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뭐의 변화예요? 넓이의 변화.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를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길이의 변화를 좀 어려워서 합시다. 172번 가보겠습니다. 토끼꼬리 같은 목소리 가지고 도훈기가 한번 문제를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면의 네. 반지름의 길이가 6cm, 아하. 깊이가 18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아하. 이 그릇의 수면의 높이가 매초 1cm씩 올라가도록 물을 넣을 때 어허. 수면의 높이가 5cm가 되는 순간에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아,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밑줄 하나요. 부피의 변화율이 이거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부피에 관한 뭘 찾자? 함수를 찾아서 걔를 뭐 하자? 미분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내보자. 근데 부피는 주로 부피 함수를 VT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럼 미분하면 V'T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리고 역시 뭐 보기는 없지만 조건을 줬기 때문에 높이가 5가 된다는 조건을 줬잖아. 그러면 t에다가 t로 끝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얼마를 넣을지 미리 정해놓고 가자. 매초 1씩 올라가는데 몇 cm가 됐어? 5cm가 됐으니까 몇 초 지난 거야? 5초 지난 거니까 결국 우리는 V'5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면 됐니? 자, 그럼 이제 또 집중해야 돼. 뭐를 구하는지 집중해야 돼? 부피 함수. 부피는 원뿔의 부피야. 구하는 방법 모르는 사람. 밑넓이 구하고 높이 곱하고 얼마 곱해야 돼? 3분의 1을 곱해야지. 기둥이 아니니까. 기둥은 그냥 끝나는 거고 원뿔은 3분의 1을 곱해주면 돼. 세워. 이건 9가 아니야 얘들아. 9처럼 못 풀어 얘는. 힌트? 닮음을 써야 돼. 삼각형이 보여야 돼.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이 보여서 닮음을 써야 돼.
일단은 숫자로 놓으면 안 돼. T로 놓고 해야 돼. 어디가 T야? T 완전 그냥 여기 이렇게 거기가 뭐야? 여기가 T. 그거 거기가 T지. 근데 거기를 왜 18빼기 T라고 했어? 식이 달라져. 그냥 쳐다만 보고 있네. 윤지야. 야, 예지 맞잖아. 예지 잘하잖아. 예지 존나가. 예지 좀 알려줘. 얘 다 알면서 안 알려주려. 저 혼자 성질 잘 받아. 여기가 왜 3T야? T 아니야? 문제를 잘 읽어봐. 얘들아, 문제를 잘 읽어봐. 높이가 매초 1식이니까 여기가 쭉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여기가 T야. 여기가 T야. 그럼 여기만 찾으면 돼. 얘네가 T에 관한 식으로 반지름. 그럼 쌤이 잠깐 얘기해줬어. 뭐를 이용하라고 그랬어? 닮음을 이용하라고 그랬다고. 닮음. 얘가 6이고 얘가 18이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3이지. 그럼 여기가 T면 여기는 얼마야? 3분의 1T가 되는 거야. 게임 끝. 3분의 1T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부피를 계산을 해보자. 자, 반지름이 3분의 1T니까 파이 3분의 1의 T의 제곱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끝났네. 27분의 파이의 T의 3승이네. 너무 쉽다. 그럼 V 프라임 T는 얼마야? 9분의 파이 T 제곱이잖아. 근데 T가 얼마는데? 5는데 5는 9분의 25파이. 정답이 9분의 25. 이거 풀면서 좀 느끼는 거야. 아주 어렵지 않구나. 그냥 내가 주어진 물리량, 넓이나 부피의 식만 잘 정확하게 세울 수 있으면 그 다음 거는 뭐 껌이거나 미분하고 숫자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미분 문제가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 함수식을 잘 찾아내야 되는, 예전 같으면 중3 때 고1 때 했던 방정식 활용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빨간색 방정 표시하시고 하시면 되고, 그러면 주로 도형 가지고 놀잖아. 그러면 삼각형 보이면 당연히 닮음 떠올려야 돼, 말아야 돼? 닮음, 합동 이런 거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도형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직각삼각형 보면 당연히 피타 써야 돼. 오케이? 9의 부피 정도는 외워놓고 있어야지. 건널비 정도, 9의 건널비 정도 외워놓고 있어야지. 나올 거 아니야. 나오면 틀린다고 내가 저 공식 안 해놓고 있어. 그래서 이 정도 적어놓고 나올 때마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 알고 있으면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닮음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이제 바로 길이 문제도 닮음을 써야 돼요. 자, 이제 17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쌤은 가장 쉽다고 느끼는데 니네는 이거 이해를 잘 못해. 왜냐면 니네가 항상 그 정의 문제에 좀 약하거든. 자, 임지연 학생 한번 이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8m인 사람이 높이 3m에 가로진 바로 밑에가 출발하여 100초 인터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아하. 그때 이 사람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 잘 읽으셨습니다. 자, 뭐고 하는 거야? 그림자리의 변화율. 그러니까 길이의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겠다? 길이에 대한 함수를 구하고 걔를 미분해서 풀겠다 이런 얘기. 길이에 관한 함수를 우리는 LT라고 하겠습니다. LT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걸어가죠? 가로등 바로 밑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풀어보세요. 그림자요? 그림자는 어디 생겨요, 얘들아? 여기만 생기지? 여기만 생기죠? 여기가 그림자입니다. 여기가 LT인 거예요, 얘들아. 써줄게, 여기까지는. 그리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일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됐죠? 그럼 삼각형 두 개 보이시죠? 뭘 써야 돼? 뭘 써야 돼? 닮음을 써야 돼요, 닮음. 비율을 이용해서 닮음을 쓰는 거야. 한번 해봐. 맞추면 이제 여기 잘하는 거죠. 이거 잘 이해를 못하거든.
커서 좋아? 이 남자친구야? 1.8m? 삼각형 두 개 저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시고. 얘들아, 이 가끔 이 함수가 길이 함수, 뭐 넓이 함수 이런 게 가끔 상수 함수 나올 때도 있어. 그럼 그냥 0이 답이야. 미분 치면 가끔 그럴 때 있어. 잘했어. 와, 달면 써야 돼, 그지? 잘했어. 그럼 이제 오늘은 1교시 끝났어. 몸 때리고 있으세요? 냠냠냠냠 맛있게 먹어. 음미해봐. 이런 거였어. 자, 사람이 걸어갑니다. 매초 2m의 속도로 걸어가요. 그러면 2t잖아. 그럼 어디가 2t냐면 여기서부터 얘가 걸어간 거리가 2t라는 거야. 여기가 2t. 여기가 2t. 그럼 여기가 1.8대 3이니까 여기도 1.8대 3이 되겠죠. 1.8대 3은 LT 대 LT 플러스 2t가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 하시면 되죠. 3LT는 1.8 LT 플러스 3.6T 넘어갑니다. 그러면 1.2 LT가 3.6T이므로 LT가 나오죠. 자, 여기서 너네가 조금 당황하는 데가 있어요. 1차 함수로 나올 수 있어, 얘들아. 심지어 나중에 이게 상수함수로 나올 때도 있어. 그럼 그냥 미분하면 0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미분했을 때 3이잖아. 이걸 우습게 생각한다고 내가. 왜 1차가 나오지? 3이 맞나? 의심을 한단 말이야, 내가. 1차로 많이 나와, 길이는. 그래서 아예 그냥 빨간색으로 잘 적어놔. 길이는 대부분 1차, 넓이는 2차, 부피는 3차. 꼭 그런 건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길이 문제 풀다가 1차 나왔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말고 1차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수로 나올 때가 있어요. 따라서 L'T는 얼마야? 3인 거야. 그럼 시간에 상관이 없는 거야, 얘는. 1초 때도 3이고 2초 때도 3이고 3초 때도 3인 거야.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조건을 주지 않잖아요. 아까는 높이가 얼마가 됐을 때 라고 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때예요, 이때. 왜 그랬을까? 1차 함수니까 굳이 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t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3이기 때문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어차피 3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만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이 지금으로서 이제 종료가